광장공포증의 본질적 특징은 다양한 상황에 실제로 노출되거나 노출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현저하고 강렬한 공포와 불안입니다. 다음에 5가지 상황 중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의 경우에서 증상이 발현되어야 합니다. 1. 자동차, 버스, 기차, 선박 혹은 비행기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상황. 2. 주차장, 시장, 다리와 같은 열린 공간에 있는 것. 3. 상점, 공연장, 영화관 같은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 4. 줄을 서 있거나 군중 속에 있는 것. 5. 집 밖에 혼자 나와 있는 상황이 그 예입니다. 이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단이 되어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전형적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공황 유사 증상이나 무능하게 느끼게 만드는 다른 증상이나 당혹스러운 증상을 경험할 때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라고 믿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지럼증, 기절할 것 같은 느낌, 죽는 것에 대한 공포처럼 공황 발작에 포함된 13가지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있을 때 공황 유사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증상이나 당혹스러운 증상은 토하거나 염증성, 장질환, 노인층에서의 낙상에 대한 공포, 아동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잃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포의 정도는 공포 상황의 접근 정도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실제로 광장공포증은 광장공포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포와 불안은 전형적 공황 발작이나 예기 불안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은 개인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항상 나타납니다. 따라서 광장공포 상황에서 한 번씩만 불안해하는 사람은 광장공포증으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광장공포증의 상황을 피하거나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견디려고 합니다. 능동적 회피란 광장공포 상황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피는 일상을 바꾸거나 대중교통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직업을 구하거나 상점 또는 슈퍼마켓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식 배달을 시키는 행동적인 것일 수도 있고, 광장공포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주의를 다른 곳에 쏟는 인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회피가 너무 심하면 광장공포증으로 인해 집에서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종종 동반자, 친구 혹은 건강 전문가가 있는 상황에서는 공포 상황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광장공포증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광장공포증은 실제로 주어지는 위험에 비해 공포와 불안의 정도가 극심합니다. 광장공포증은 공포, 불안, 회피가 지속될 때만 진단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할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은 짧게 존재하는 일시적인 문제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기간의 기준은 일반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광장공포증 진단 기준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A. 다음 5가지 상황 중 2가지 이상의 경우에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동차, 버스, 기차, 배, 비행기. 2. 열린 공간에 있는 것. 주차장, 시장, 다리. 3.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 상점, 공연장, 영화관. 4. 줄을 서 있거나 군중 속에 있는 것. 5. 집 밖에 혼자 있는 것. 비공황 유사 증상이나 무능력하거나 당혹스럽게 만드는 다른 증상. 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C. 광장공포증 상황은 거의 대부분 공포와 불안을 야기합니다. D. 광장공포증 상황을 피하거나 동반자를 필요로 하거나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견디려고 합니다. 2. 광장공포 상황과 그것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실제로 주어지는 위험에 비해 공포와 불안의 정도가 극심합니다. F.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은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됩니다. G. 공포, 불안, 회피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합니다. H. 다른 의학적 상태 염증성 장질환, 파킨슨병과 동반된다면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이 명백히 다른 의학적 상태를 넘어 과도해야만 합니다. I. 공포, 불안, 회피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합니다. 증상이 특정 공포증, 강박장애, 신체이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분리불안장애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장공포증의 또 다른 특징이 있나요? 가장 심각한 형태의 광장공포증은 집에만 있게 만들고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욕 저하, 우울 증상 및 부적절한 자가 처방으로 알코올이나 진정제의 사용이 흔히 동반됩니다. 광장공포증의 유병률은 얼마나 되나요? 매년 1.7%의 청소년과 성인이 광장공포증으로 진단받습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광장공포증으로 진단받습니다. 광장공포증은 아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청소년기 후기나 성인기 초기에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유병률은 0.4% 정도입니다. 광장공포증의 발달과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광장공포증의 발병에 선행하는 공황발작이나 공황장애는 30%에서 50% 정도까지 보고됩니다. 광장공포증의 3분의 2에서 첫 발병은 35세 이전에 일어납니다. 청소년기 후기나 성인기 초기에 상당수 발병하고 40대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병발률을 보입니다. 아동에서 처음 발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반적인 광장공포증의 평균 발병 연령은 17세입니다. 공황발작이나 공황장애가 선행하지 않는 경우의 평균 발병 연령은 25세에서 29세 사이입니다. 광장공포증의 경과는 대개 지속적이고 만성적입니다. 광장공포증은 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한 관해가 드뭅니다. 광장공포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완전 관해율은 감소하고 재발과 만성화율은 증가합니다. 특히 다른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물질 사용장애, 성격장애와 같은 다른 장애의 정도가 광장공포증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장공포증의 장기 결과는 추후 발생하는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물질 사용장애의 위험을 높입니다. 공포, 불안, 회피를 일으키는 광장공포 상황의 유형과 인지 유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광장공포증의 의학적 특징은 일생에 걸쳐 비교적 일관적입니다. 아동에서는 집 밖에 혼자 나가는 것이 가장 흔한 공포 상황이라면 노년층에서는 상점에 있거나 줄을 서거나 열린 공간에 있는 것이 가장 흔한 공포 상황입니다. 아동에서 길을 잃는 공포, 성인에서 공황 유사 증상을 경험하는 공포, 노년에서 넘어지는 것과 관련된 공포가 흔합니다. 아동에서 광장공포증의 낮은 유병률은 증상을 보고하기 어려운 것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동을 평가할 때에는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 청소년에서는 광장공포의 불안과 회피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장공포는 성인기 이전에 발병할 수 있으므로 아동이나 청소년에서도 평가해야 합니다. 노년층에서는 동반된 신체 증상 장애와 운동 장애를 공포와 회피의 이유로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와 회피가 실제 위험보다 극심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장공포증의 위험 및 예후 인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질적으로 행동 억제, 부정적 신경증적 경향성과 불안 민감도는 광장공포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특정 공포증, 공황장애, 범불안장애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높은 불안 민감도는 광장공포증의 성격 특징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아동기의 부정적 사건과 공격받거나 강도를 당하는 것 같은 스트레스 사건은 광장공포증의 발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광장공포증은 집안 분위기나 양육 방식에 있어 지지적이지 않거나 과잉보호적이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광장공포증의 기능적 결과는 어떨까요? 광장공포증은 역할 수행, 일의 효율성에서 상당한 손상과 장애와 연관됩니다. 광장공포의 심각도는 공황장애, 공황발작, 다른 동반, 증상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능력의 정도를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광장공포증의 3분의 1 이상이 거의 집에만 있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장공포증의 동반질환은 무엇이 있을까요? 광장공포증의 대부분에서 동반이완이 흔합니다. 가장 흔한 동반이완 장애로는 특정공포증,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우울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습니다. 분리불안장애, 특정공포증, 공황장애는 주로 광장공포증에 선행하는 데 반해 우울장애나 물질 사용장애는 광장공포증 이후에 발생합니다. 광장공포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약물 치료 및 다양한 인지행동치료 기법들이 광장공포증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벤조디아제핀과 같은 항불안제가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 단독으로 신체 증상은 호전시킬 수 있지만 회피 행동을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지치료로는 광장공포증의 인지적 오류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광장과
같은 장소에 대한 그릇된 믿음과 잘못된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치료를 통해 특정 장소에서 나타나는 가벼운 신체 감각을 공황발작, 죽음과 같은 파국적인 상황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을 교정해야 하며, 동시에 불안 반응은 일시적이며 치명적이 아니라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노출 기법으로는 상상 노출, 실제 노출 등 다양한 노출 기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 노출은 공황장애의 행동치료의 기본이 됩니다. 노출 기법은 두려워하는 상황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노출시켜 자극에 대하여 탈감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과 지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찰 정신치료도 효과적입니다. 치료의 목표는 불안의 무의식적 의미, 회피 상황의 상징성, 충동을 억압할 필요성, 증상의 2차적 이득 등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광장공포증의 치료는 어린 시절부터 발달하지 못한 용기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광장공포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과거 특정 사건으로부터 자신의 삶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고 확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확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전한 삶을 관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용기란 공포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극심한 광장공포증은 때때로 공황장애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지 집단, 전화 지원, 가족 또는 친구의 격려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는 행동을 통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 둔감화와 같은 실질적인 단계를 밟으면서 행동을 포함하는 진정한 용기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황 상태가 찾아오면 행동적 경험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견디고 머물러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행동적 용기는 단지 실행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용기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직면하고 생활 양식과 관련된 잘못된 신념과 방향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심리검사를 통한 생활 양식 평가와 초기 회상은 삶의 이러한 측면을 드러내는 열쇠이기 때문에 심리검사가 용기의 형성을 위한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